자동화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Q스타 구하는 공식은 P-V분의 FC인데 지금 문제에서 FC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11만인가요? 근데 요 P가 16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화된 생산 라인 경우는 EQ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에서 2를 빼서 저 11만을 나누면 결국은 지금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만 나누기 16-2 해서 구하면 7,857. 요 가운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건 필요 없는 거고요. 요건 필요 없는 거고, 요건 필요 없는 거고. 16에서 2 빼면은 얼마예요? 14죠. 그래서 11만을 14로 나누면 아마 7,857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손익분기점 이용하면 쉽게 고정비를 회수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를 팔아야 그 매출액하고 그것이 같아지는 총비용하고 총수익이 같아지는지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같아지는 점보다는 위로 더 올라가야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로세스 선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량 맞춤형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량 맞춤형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하고 범위의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이정준 학생,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알죠? 경제학에서 배웠죠?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우리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생산량이 고정비를 흡수해서 당해당 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해요. 이해가요? 어차피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투하된 돈이 있을 거고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주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10주를 투자해서 자동차를 10만 대 만들 때보다는 100만 대를 만들면 100만 대를 만들 때가 고정비를 결국은 100만 대가 흡수하니까 당장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생산 당당 코스트가 줄어드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범위의 경제. 스코프, 범위의 경제.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배송을 한다. 무슨 익스프레스 배송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A라고 하는 조그마한 물품을 가지고 가나 10개를 가지고 가나 그 트럭이 한 번 가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하나를 생산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 생산했을 때의 비용을 다 맥시마이즈한 총 비용보다 한 공장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했을 때의 총 비용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그런 현상이 바로 범위의 경제예요. 이해가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트럭을 가지고 10개의 품목을 배송하는데 하나하나 싣고 가는 비용을 다 더한 토탈 코스트하고 한 차에다가 10개를 몽창 싣고 갈 때 비용은 당연히 10개를 한 번에 싣고 갈 때 비용이 줄어들죠. 그것처럼 기업에서도 제품 하나를 만드는 총 비용보다 그런 제품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각각 공장에서 만든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서 A 만들고 B 만들고 C 만들 때의 토탈 코스트보다 한 공장에서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를 만들었을 때의 총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범위 경제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서 저렴한 어떤 표준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면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모 경제도 맞추고 그러한 고객의 다양성 욕구도 맞추는 방식으로는 대량 맞춤형 전략, 다시 말하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우리가 대량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범위의 경제에 입각해서 고객의 다양한
맞춤 제품을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서 대량으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대량 맞춤이라고 한다. 대량 생산의 효율성하고 맞춤 생산의 어떤 차별성, 그래서 이런 품질 향상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대량 맞춤형 방식이고, 이러한 대량 맞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듈러 생산 방식이나 조립 생산 방식이고, 또 빠르게 우리가 생산 변경한다.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다가 B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 때 이거 만들다가 이거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비용이 무슨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기계를 가동할 때 A라는 기계를 만드는데 뭘 가동하다가 중단하고 B라고 하는 제품 만들려고 하면 중간에 기계를 다시 뭐 정지하거나 세팅할 때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준비비라, 준비비. 셋업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준비비를 미니마이즈 시키면,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제품 만들다가 B라고 하는 제품 만들 때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빠르게 전환한다는 얘기는 셋업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빠르게 생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옵션을 갖다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지금부터 이제 좀 프로세스 선정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중에 한 가지가 기술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은 영어로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기술. 저는 제가 90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AMT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AMT 뭐냐면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앞선 기술과 관련된 그 전략, 생산 전략, 뭐 어떤 적합성, 뭐 또는 통합성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지금 30년 전에 이런 논문, 박사학위 논문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노하우, 장비와 도구 또는 절차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크게 우리가 공장에서 보면 제품 기술이라는 게 있고 공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기술은 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품 기술이고, 그거를 만드는 기술은 공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술은 제품 기술과 공정 기술로 구분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이제 활용하고 기술을 뭐 할 때 기술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 전략은 당연히 우리가 기업에서의 어떤 기업 전략하고 생산 전략에 합당해야 하고, 이런 기술 전략은 결국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기술 전략을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선정할 때 선정된 기술의 조건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는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시장에서는 가격을 절감해서 경쟁을 유발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고객한테는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뭐 사진 찍는 화소가 점점 올라간다거나, 그런 여러분들 갤럭시 10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뭐 누르면 뭐예요? 방향이 벌써 거의 180도를 찍죠. 이렇게 앞에만 찍는 게 아니라 거의 넓게 찍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점점 고객한테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련 기술이 증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정을, 이제 생산 공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가를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제품의 어떤 기술을 거기다 넣어서 고객한테는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정상에서는 원가를 줄여서 결국은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게 첫 번째 기술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원가가 있었고, 품질이 있었고, 납기가 있었고, 유연성인데, 이 기술 AMT 같은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면 원래는 이 네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네 가지를 다 잘할 수 없다겠어요? 근데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 네 가지를 상당 부분 동시에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술을 갖다가 결국은 네 가지 목표를 갖다가 동시에 달성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기술이다. 또 새로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경쟁업체보다 훨씬 낮게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도 타당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justification, 정당성 문제입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정당성 있느냐? 정당하려고 하면 품질도 좋아져야 되고 원가는 좀 줄어들어야 되고 납기는 잘 지켜야 되고 유연성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기술이 그런 것들을 확보가 가능하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술의 정당성, justification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생산 기술 중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CAD라고 하는 겁니다. CAD. 들어봤어요? 뭐 CAD 학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CAD라고 하는 게 영어로 컴퓨터 에이디드, AIDD입니다. 에이디드 디자인인데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 그 CAD를 갖다가 정의한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라고 했어요. 어때요? 컴퓨터에 의한 설계가 맞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예요? 내가 설계를 하는데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면 컴퓨터로 설계하는 거 아니죠? 근데 컴퓨터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가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이후에 번역한 거 보니까 컴퓨터 지원 설계 이런 용어도 있고요. 예.